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5일 개유 세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양사가 합계해로 다시 아뢰기를 후궁을 먼저 내보내는 일은 민심이 이탈하느냐 단합하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천명의 거치와 종묘사직의 존망과 국가의 성패에 지극히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 진정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성상의 밝으신 지혜로 이를 판단하시지 못하실 리가 없는데 기필코 후궁을 먼저 비난시키려 하시는 것은 국사가 이미 기울어져 어쩔 수 없는 처지라고 여기시어 그러시는 것입니까? 지금 적의 기세가 대단하다고는 하나 아직은 깊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중국 장수와 협력하여 서울을 사수하면서 뒤에 나올 중국의 대군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먼저 스스로 독려하여 인심을 거듭 잃는 일을 하십니까? 인심을 한번 잃으면 다시는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생각으로는 내가 서울을 고수하는데 왕자와 나인을 잠시 비난시키는 것이 왜 안 되겠는가 하실런지 모르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의 거조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100만의 인심의 거치는 오로지 임금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번 후궁을 비난시키면 서울에 아직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먼 곳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 백성들까지 흙더미 무너지듯 와야 될 것이니 근본을 굳게 지키려 한들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도독이 대군을 거느리고 서울에 주둔하면서 주야로 섬을 순시하고 군사들을 단속하며 반드시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상께서는 주야로 궁궐 권속들을 비난시키는 데만 서두르고 계시니 천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군만 서둘러 군사를 철수하여 귀국할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이 이로 인하여 꼭 닥쳐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찌 크게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반란반정한 군주는 대부분 몸소 험난한 곤경을 겪은 뒤에야 안정을 찾게 되었지 한편으로 방어하고 한편으로 비난하면서 어려운 사태를 헤쳐나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가 아침에 후궁을 내보내시면 저녁에는 도성이 텅 비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어찌하이다지도 생각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더욱 깊이 생각하시어 후궁과 왕자를 먼저 비난시키라는 명을 속히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중지하라 하였으니 뒤에 다시 생각하여 조처하겠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6일 갑술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6일 갑술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호군, 유영경, 박응복, 우윤, 윤자신, 호조참판 심우승, 지평, 장만, 부수찬, 윤의립은 모두 재상과 시종으로서 국가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기 가족들을 피난시킴으로써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저기 호남에 있으니 그들을 대응하려면 호수를 방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저기 이곳에 닥쳐오면 계속 주둔할 군비를 마련하려고 노략질을 할 텐데 이 점을 미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데 부유한 집 가운데서는 100석 혹은 1000석까지 곡물을 쌓아둔 자도 있다 하는데 이야말로 도정에게 양식을 대주는 결과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본도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의 부호들을 초치하여 직접 효육해 함으로써 각자 손을 써서 완전 무결하게 숨겨두도록 하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 염려도 없을 것이고 적도 식량을 얻지 못해 오래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급선무이니 각별히 선처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본도 순찰사에게 하유하셔서 사형수를 계복할 적에 승지가 낭독한 주안과 상에게 올린 어람 단자의 나이가 같지 않았습니다.
살피지 못한 잘못이 적지 않으니 색승지를 추구하소서. 신들이 삼가 듣건대 중국 장관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을 수축하면서 흙과 돌을 운반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고단하게 일을 하고 허기가 져 있는데 마침 채소 장수를 보자 구걸하여 줄인 배를 줄이기까지 했다 하니 지극히 애달고 측은합니다. 우리나라의 역군이 주식을 장만해 오기라도 하면 중국군은 바라보면서 공동으로 먹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끝내는 실망하고 만다 하니 이런 비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유사들이 즉시 깨달하지 않아 중국군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한 것을 궁중에 깊이 거처하시는 상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접대 도감의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구하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주의를 다스리고 속히 호군하여 위로하도록 하소서. 성을 수축할 때에 중국 장수들은 몸소 현장에 나와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감독하는데 우리나라의 병조, 공조, 한성부 당상들은 아예 나가보지도 않을 뿐더러 나갔더라도 막사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겨 감독하는 책임을 이행하려는 뜻이 전혀 없으니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추구하여 취재할 것을 명하시고 상께서 특별히 근신을 파견하여 감독하는 장관을 위로함으로써 성의를 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새벽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상이 성절 망골례를 별전에서 행하였다. 예를 끝낸 뒤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김신원에게 전교하였다. 전일 투왕은 외병에 대해 의심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불평하는 말도 많았는데 나만이 그렇지 않다고 밝히면서 많은 인원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군신들의 저지를 받아 끝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항외들이 먼저 성 위로 올라가 역전하여 적병을 많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부상당해도 돌아보지 않고 있으니 이는 항해들만이 충성을 제대로 바치고 있는 셈이다. 과연 묘당에서 하는 말처럼 적과 내응하고 적을 끌어들였는가? 적병을 죽였거나 역전한 항외는 모두 당상으로 승직시키고 그 다음은 은으로 시상할 일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소유로 인하여 각사의 관원들이 도성을 빠져나갈 생각으로 병을 핑계하고 물러가는 자가 있으니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사옹원정, 민성과 직장, 오세현은 국사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나갔으니 드러나는 대로 취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사복시 주부 허담은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하여 본시의 임무가 긴급해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데도 정사하여 휴가를 받아서 홍천으로 내려간 지 벌써 39일이나 지났습니다. 홍천이 중도라고는 하나 이와 같은 시기에 어떻게 휴가 기간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연소한 무부로서 난리를 피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함경도 순무어사 유몽인이 아뢰었다. 원성부사 윤안성은 관직을 수행하면서 정관하여 이민들이 모두 기뻐하였고 길주목사 정문부는 정사에 밝고 백성을 은혜롭게 다스려 부역을 공평하게 하였으며 부령부사 이염은 관사를 잘 주관하여 백성들의 관심을 얻었고 홍원 현감 한우씨는 백성을 구휼하는 데 힘을 다하여 이산하였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왔고 해산 첨사 장국주는 도망한 군사를 다시 불러들여 방비를 완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각별히 포상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해야 할 듯 싶습니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7일 을해 5번째 기사. 김신국을 2조 정랑으로 성이문을 사헌부 지평으로 송일을 예조 정랑으로 정혹을 2조 좌랑으로 유몽인을 사관원 헌납으로 신설을 2조 좌랑으로 임몽정을 홍문관 부교리로 남이공을 성균관 직강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8일 병자 첫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8일 병자 두번째 기사. 외적이 남원성을 공격하여 함락하니 양 부총이 가까스로 서문을 통하여 빠져나와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본월 12일에 외적이 남원을 포위하고 주야로 공격하니 부총의 병마는 화살도 떨어지고 힘도 다하였다. 16일 밤에 적이 남문으로 기어오르자 부총은 사태가 다급하여 단지 병졸 300여 명만을 이끌고 서문으로 빠져나오다가 탄환 2발을 맞았으며 겨우 10여 명만이 살아 돌아왔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18일 병자 세번째 기사. 영돈영 부사 이산회, 중추부사 연두스, 좌의정 김응남, 행지 중추부사 정탁 등이 소대를 청하였으니 상이 별전으로 나아가 인견하였는데 조화승지 정곽적, 주석 송석경, 가주석 허적, 검열 임수정, 이필영 등이 입시하였다. 응남이 아래기라. 남원이 함락되었으니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두 수는 아래기를 우리나라의 일로 인하여 중국군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 망극하다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망이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천하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양 총병이 남원을 지킬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는가? 3,000명의 외로운 군사로 어떻게 한창 기세가 뻗친 적병을 대항하겠는가 하여다. 응남이 아뢰기를 대체로 총병은 호병을 막을 줄만 알았지 왜 병을 막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니 상이 한숨을 쉬고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 나는 비변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양 총병을 무리하게 남원으로 몰아넣어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였던가 하자 두 수가 아뢰기를 당초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남원을 지킬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총병의 말을 들을 때부터 이미 의심하였다.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이 역에 와서 도로의 사정이나 산천의 지세도 알지 못하면서 영접하여 위로해 줄 적에 한마디 말만 듣고서 즉시 남원으로 가 고수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계책을 세움이 자못 소홀하였다. 이번 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계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적군을 미리 헤아려야 승세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껏 적정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야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소대를 청하여 말하려 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전일 내정께서 피신하시는 일에 대해 정교하셨던 것을 결정지으려 합니다. 산로로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만 수로로 황해도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수로는 위험하니 택할 수 없다. 다른 말 할 것 없이 속히 비신토록 하라. 비변사는 너무 영리한 나머지 아무 일도 못한다.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산로의 백성들이 임진정과 같이 괴산된다면 매우 낭패스럽게 됩니다. 해주산성은 식량도 많이 비축되어 있고 전날 내전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계셨으므로 사람들이 언제나 오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해주를 격려하여 용령에 이른 뒤에 정세를 관망하여 영면으로 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는 한산에서 주사가 해로를 차단하였으므로 든든히 믿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갈 수 없다. 더욱이 요즘은 늦가을이어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중류에서 바람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는 위험한 길이니 만전을 기하는 계책이 못된다. 애당초 적병이 국경에 버티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내전을 억지로 서울로 돌아오게 해놓고서는 지금 다시 낭패를 당하게 하였으니 그래도 원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그때는 적이 물러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시국이 차츰 안정되어 가던 때이므로 멀리 해주에 머물러 계신 것을 모두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이리하여 서울로 모셔오기를 결정하였던 것인데 오늘날 또 이렇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두수는 아뢰기라. 저의 형세가 이렇게까지 되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종묘사직의 존망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다시 이런 꼴을 보게 되니 그저 원통하여 울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우선 시험해 볼만 합니다. 전에 외장 가등 청정이 두 왕자와 황역에게 글을 보내어 강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으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황혁을 석방하여 적중으로 들여보냈으면 합니다. 만약 성사가 되면 천행이고 설형, 성사가 안 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유배지로 돌려보내더라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역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런지 나는 모르겠고 필경 이 일이 일개의 황역의 손으로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다른 일은 접어두고 우선 내전을 필요한시키는 일을 속히 의논하여 결정하라. 종사도 잘 조처해야 한다. 대신들은 필시 원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니 속히 사리에 맞게 조처하라. 어느 길을 경유하여 어느 곳에 주차해야 하는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상께서 이미 성천으로 결정하셨습니다만 신의 생각에는 수안이 산이 자목 깊고 험한 데다가 평양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 이곳이 가장 적절하기는 하나 단지 성이 없는 것이 결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생각에는 산로와 수로 중에 어느 쪽이 적합할 것 같은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사람들은 수로가 편하다고 하나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독단할 수 없어 상의 제의가를 받으려고 오늘 이처럼 소우대를 청한 것입니다. 종사에 관한 일은 신들도 상의해 보아서는 아직 상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종사가 만약 나가게 된다면 세자가 모시고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자가 묘사를 모셔야 한다면 내전이 먼저 나가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세자가 여기 남는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도덕도 말하기를 성종은 전쟁터가 될 터이니 먼저 피난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동공이 먼저 나가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묘사는 상께서 서울에 계시니 먼저 출발시킬 수 없고 다시 사태를 보아가며 조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늘 나를 겁쟁이로 여기지만 서둘러 조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내일 상께서 성을 순시할 때 각도에서 징집되어 온 병사들에게 각별히 효유하고 지성으로 감동시켜 인심을 용동시킨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고 산해는 아뢰기를 도성안의 인심이 이미 모두 이산되어 수습할 길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인심이 너무도 완악해서 그런 것이기는 하나 도성에 믿을 만한 것이 없고 보면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니 사내가 아뢰기를 사세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군상이 이곳에 계신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부가 있는 한 감히 떠날 수 없다는 의리를 어떻게 사람들 모두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도성이 한번 비게 되면 각사의 하인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할 것인데 중국군을 지공할 방도가 없을 듯 싶습니다 하였다.